안녕하세요, 마이너입니다. 1년에 책 100권 읽었다, 200권 읽었다 하는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을까? 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그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한참 소설에 빠져 지냈을 때는 매주 두세 권을 읽었으니 소설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계발, 경제, 사회, 인문서적을 1년에 100권, 200권씩 읽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책을 읽는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바쁘다는 핑계, 그에 앞서 독서의 기술이 부족해 1년 내내 책 한 권도 읽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 책을 읽고 기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에 생필품이 떨어져 마트에 가면 필요한 물품부터 구매하기 위해 해당 코너에 방문하실 겁니다. 서점에 가더라도 필요한 책을 구매하기 위해 해당 도서가 있는 매대부터 찾아가죠. 책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읽는 것입니다. 필요한 지식이 담겨 있는 챕터를 집중적으로 읽으면 1년에 100권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는 방법을 발췌독이라고 하는데요. 선택과 집중에 특화된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챕터를 읽는 것을 독서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식으로 읽는다면 굳이 책을 통하지 않더라도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매체는 많은데 책을 꼭 고집해야 하나? 그리고 독서를 하는 것은 시간과 돈을 사용한 투자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의 독서가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하루라는 시간을 쪼개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해야 하는 당위성은 느끼지만 실천하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23년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71.9%가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67.3%가 독서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비중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독서량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1년에 책 한 권도 못 읽고 지나가는 분들이 4명 중 1명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읽을까요? 마음의 성장이나 책을 읽는 재미,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는 욕구, 그리고 일이나 공부에 필요하다는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얻고 싶기 때문에 책을 읽습니다. 하지만 평소 독서를 하지 않던 사람이 어떤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읽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훈련 없이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뇌는 외부의 자극이나 경험을 통해 스스로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데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평소 독서를 통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책을 완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책 속의 내용을 생활로 끌어내 적용해보는 경험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런 독서는 효율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경험을 각인시켜 독서와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발췌독은 자기계발이나 경제, 사회, 인문 관련 서적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고 실제 적용하기에 더 유리한 전략이 될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누적이 된다면 꾸준히 독서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발췌독으로 얻은 지식이나 정보가 책의 편림 같은 수준에 불과하다면 굳이 책에서 얻을 필요가 있을까? 인터넷이 사람들의 생활로 들어온 이후 정보의 확장은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는 이미 온라인망을 통해 공유되고 활용되고 있죠. 빅데이터 분석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고 추출한 양질의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행위는 이미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 개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책 안에 있습니다. 통계학에서는 수집한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독자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적게는 수십 가지, 많게는 수백 가지의 참고 문헌을 확인하고 검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해주고 그 과정에서 신뢰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독자의 시간적 비용에 편익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책의 정보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발췌독이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야르부스의 과제에 따른 시선이동 변화 실험을 보면 우리는 주어진 목표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빠르게 수집합니다. 피실험자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등장인물의 나이를 추정하라, 입고 있던 옷을 기억하라와 같은 정보성 질문을 한 뒤
시선을 추적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의 시선은 질문에 정보가 담긴 부분에 오래 머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인간의 시각 정보 처리 과정이 매우 능동적이며 자신의 목표 달성에 유용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탐색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도파민은 동기부여, 학습 및 보상 시스템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뇌 기능의 컨트롤 타워라고 불리는 전전도피지를 활성화해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게 되는데요. 즉 발췌독은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확실히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좋은 전략도 잘못 사용하면 전쟁에서 패하기 마련인데요.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자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독자의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습관에 관한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간혹 이런 분들 계십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을 듣고 와서 행동에 대한 책을 읽어도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을 활용하려면 정확한 목표 지점을 찾아 실행해야 하는 것이죠. 목표 지점이 모호하다면 글로 정리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렇게 목표 지점을 찾았다면 두 번째로 정확한 타겟을 지정해야 합니다. 독자의 목적에 대응하는 책과 챕터를 찾아야 하는 것인데요. 막연한 듯 보여도 서문과 목차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집필한 목적과 저자의 주장, 그리고 책을 쓴 배경 등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에는 필요한 정보들의 위치와 논리 구조들이 담겨져 있죠.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이론서인지 실용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용서가 발췌독에는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자기계발 분야에서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인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의 서문을 살펴보면 부의 비밀은 이 책 전체에서 적어도 100번은 언급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콕 집어 언급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알아내야 도움되기 때문이다. 라는 문구로 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서문도 살펴보면 여러분의 습관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 능력들, 이 책이 가진 유일한 목적은 그 능력, 즉 여러분들이 그 활용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는 자산을 발견하고 개발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이론서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한 권은 실용서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렇듯 서문에서는 책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철학 등을 담아놓기 때문에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대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서는 저자의 생각을 표현한 단어나 문장들이 사용되는 반면에 실천서는 행동을 촉구하는 단어나 문장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논리를 풀어가는 구조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알고 챕터를 읽는 것은 쓸모없는 내용들을 덜어내고 중요한 내용만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책을 읽고 난 후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것은 한 문장 혹은 한 장면입니다. 청균세에서 고인류의 이주가 대륙의 횡으로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독서는 저자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가급적이면 책을 완독하는 것이 더 깊은 상호작용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시간을 쪼개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두꺼운 비문학 작품들을 완독하라는 이야기는 다소 폭력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선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강요와 부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책을 읽으면 좋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시간이 없어 독서를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발췌독은 많은 양의 독서를 할 수 있고 또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전략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